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김현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인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흔하게 우리 친구들이 파행, 즉 뭐 앞다리라든지 아니면 뒷다리 파행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호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대를 관리하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인대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흔하게 이제 뒷다리에 파행을 나타낼 경우에는 십자인대라든지 아니면 고관절도 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관절 같은 경우에 이제 인대가 외부의 충격이나 뭔가 타격을 줬었을 때, 충격을 줬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인대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늘어날 때 보통 우리가 염좌라고 하죠.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뭐 손밀성 조직들도 있겠지만 인대가 그 관절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십자인대, 즉 무릎인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관절도 그렇고 십자인대도 그렇고 보통 인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뒷다리도 그렇고 앞다리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발목 쪽에 겨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 관절에도 인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대들이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할 때 보통 염좌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파행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십자인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즉 십자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알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이제 무릎 고랑이고요. 슬개골이 여기에 이제 고랑에 담겨져 있어 도르래 역할을 하는 고랑이 이렇게 있고, 경골과 그리고 이 대퇴골 사이에 여기 안쪽에 전십자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십자인대 같은 경우에 역할 자체가 보시면 이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경골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거를 또한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개골이 안 좋은 친구들은 자꾸 이 경골이 안쪽으로 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십자인대가 일을 많이 하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십자인대도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슬개골 수술의 중요성도 알고 계실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같은 경우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경골이 전방으로 밀리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 관절낭 내에 염증이 있게 되면 십자인대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인대 손상을 어느 정도 유추하거나 아니면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애기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우선은 재활과 그리고 내과적인 치료, 즉 진통소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약을 중단했을 때 그래도 아기가 파행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 이제 2차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궁금하실 텐데,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십자인대가 즉 경골, 정강이 뼈가 앞으로 밀리는 거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내리막길 내려가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도 그렇고 주로 평소에 평지에서 미끄럽지 않은 데서 산책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점프 뛰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하는 거는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고, 산책을 할 때 예를 들면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십자인대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관절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체중 관리, 체중이 너무 증가하게 되면
체중 부하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십자인대도 그만큼 더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도 똑같습니다. 고관절도 아기가 체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체중 부하가 그만큼 관절에 쏠리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크라든지 그리고 슬개골 탈구라든지 그런 질병들과 증상이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파행 증상이 있다거나 불편함을 우리 아이들이 호소를 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해주시는 게 추가적인 뭔가 인대 손상이 계속 지속되고 결국에는 안 좋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관리하는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으로 봤을 때 물론 파행, 즉 다리를 든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힘을 많이 못 준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서 있을 때 덜덜덜덜 떨린다거나 아니면 이완된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다리를 약간 뒤쪽으로 살짝 빼고 서 있는다거나 이런 뭔가 디테일한 증상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되면 보호자분께서도 알기 쉽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대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인대이기 때문에 뭔가 휴식을 취하고 나서 특히 고관절 같은 경우에 자고 일어나거나 뭔가 휴식을 취하고 나서 갑자기 쩔뚝거리고 다리를 좀 저는 느낌 근데 10분 정도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가 보통 인대의 염좌, 인대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증상이 있으면 초기에 확인을 하시고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 아이들의 초기 증상과 그리고 이 인대가 하는 역할과 그리고 인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정보가 좀 유익했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